어떤 사업가들은 무의식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추구한다. 그것이 바로 혼란 중독 상태다. 혼란 중독은 5가지 형태 중 하나로 표출된다. 나는 여기에 사업가의 성공을 죽이는 5명의 시간 암살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첫 번째, 방해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방해한다. 두 번째, 속도광은 사람을 채용할 때 빠르고 쉽고 값싼 선택지를 고르는 등 매사 성급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세 번째, 감독자는 직원들을 적절히 훈련하지 않고 시시콜콜 관리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데 실패한다. 네 번째, 절약가는 은행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해서 성장의 기회를 추구하지 않는다.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고 계좌에 넣어두고 이자가 불어나기만 기다린다. 다섯 번째, 자가치료사는 성공을 거뒀을 때 과식이나 알코올, 기타 해로운 방법으로 보상을 얻는다. 당연히 자신의 역량이나 비즈니스에는 악영향이 간다. 실패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2018년 나는 성공한 회사를 운영하는 톰을 처음 만났다. 그는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가치료사에 의해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다. 톰은 고등학생 때부터 폭식과 폭음을 일삼았다.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일요일 밤까지 술을 마셨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도 술이 덜 깬 경우가 허다했다. 주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보냈지만 주말이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톰은 모임에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공개한 뒤에 75하드에 가입했다. 75하드는 매우 도전적이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이다. 그는 예전에도 이 프로그램에 도전했다가 한번 포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재도전 끝에 톰은 75하드를 끝까지 완료했다. 그 뒤로 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톰은 자가치료사라는 시간 암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난간을 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내한 덕에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문제와 정면으로 맞선 덕이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간 암살자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문제를 찾아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다. 자신이 어떤 혼란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찾고 해결하는 순간 인간관계와 건강, 비즈니스 모두 순조로워진다. 한 해의 일정을 모두 세웠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1년치 일정을 짰다는 말은 삶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제 그 일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승마 기수들은 말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말의 머리 양쪽에 블라인더를 댄다. 이 도구는 말이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트랙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물론 당신은 말이 아니다. 개인의 일과 삶에는 블라인더로 차단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사건이 불쑥불쑥 생긴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미리 세워둔 일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아내와 나는 삶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기존의 계획을 바꿀 가치가 있는 기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엄청난 기회일까? 만일 배우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계획을 수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를 수치화시켜 보면 나는 미리 세워둔 일정의 10에서 15% 정도를 도중에 변경한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이미 짜둔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미리 채워진 한 해를 작성하라.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원대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된 점검표를 매주 들여다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 점검표는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취미. 압축을 해제하라. 이는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다. 정신 수양.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하라. 꼭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명상에 들거나 요가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수양하라. 친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따금 일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친구는 마치 근육과도 같아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념하라. 어중간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늘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 경제적 상황. 돈 문제를 직시하라. 경제적 문제는 늘 괴롭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에너지를 빼앗는다.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사명. 당신은 왜 노력하는가? 건강이나 일, 그 밖의 다른 것들이 자신의 삶에 왜 중요한지 잘 모른다.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 용기를 북돋고 영감을 주었던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 7기둥을 세우기 전까지 삶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를 지배했던 삶의 방식은 한 분야에 철저히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큰 문제만 없도록 유지보스 모드를 가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깨달았다. 삶에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몇몇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은 당신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쓰러지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